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연구소 작가의 두 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게 2020년에 나온 책인데요. 네, 맞아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딸에게 아빠가 직접 쓴 편지글 모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네, 저자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 연구소의 창시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분이 오랫동안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대요. 아, 그런 경험에서 출발했군요. 네, 그래서 나를 아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또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글쓰기 이걸 통해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글쓰기나 강의, 출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확실히 아빠가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이라 그런지 더 솔직하고 뭐랄까 진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었던 경험, 약점 같은 것도 다 녹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공감이 가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편지들 속에 담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가치들, 또 중심을 잡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자기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이런 말도 인용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점은요. 저자가 그냥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어떤 점에서요? 본인 스스로가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오랫동안 좀 불안하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랬다는 고백을 먼저 하거든요. 아,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책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사랑이라는 게 남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먼저 주는 거구나. 이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요. 이 관점의 전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보통은 외부에서 자꾸 사랑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채워야 한다는 쪽으로 바뀐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책의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나오나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내 몸과 마음의 소리요? 네.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연습 이런 것들이요. 저자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대요. 그럴 것 같아요.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꾸준히 이걸 실천하니까 정말로 내면의 불안감 같은 게 줄어들고 뭔가 따스함, 편안함 이런 게 차오르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법에 가까운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다음 장의 조언,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는 거랑 아주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정확해요. 저자가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외면하고 살다가 모든 답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야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런 거요. 맞습니다. 저자가 처음 자기 마음이랑 딱 마주했을 때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막 웅크리고 울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아이를 발견했대요.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안쓰럽고 그 아이랑 화해하는 과정 자체가 곧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답이 있다. 이걸 믿고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해요. 아, 태도의 문제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우리는 자꾸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 조언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기준 같은 거에 의존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늘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계속해서 너 자신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너로 살려면 네가 뭘 원하고 언제 행복한지 그 답은 너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요. 네. 특히 저자가 어릴 때 착한 아이로 살면서 남들 말은 잘 들었는데 정작 자기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는 몰랐다는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런 조언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신을 사랑하라,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라. 이게 결국 다 하나로 이어지는 큰 줄기인 셈이에요. 네. 외부의 어떤 평가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답을 찾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단단한 자기인식, 자기 수용,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나올 뭐 자신감이라든지 관계 맺기 같은 것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혀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아내 목소리에 요즘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지, 또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내면의 중심을 좀 단단하게 잡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혹시 자신감일까요? 저자가 과거에 남들 앞에서 자기 생각 표현도 잘 못하고 눈치만 봤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건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게 의외였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점이요. 네. 약간 허무하면서도 근데 진짜 핵심을 찌르는 통찰이죠. 맞아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느라 남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시선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못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걸 알게 됐다고 하죠. 잠깐 스쳐 지나갈 남의 평가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라고. 와, 정말 공감됩니다. 저도 모르게 남들 시선 엄청 의식할 때 많은데 사실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감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가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조언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일종의 신체화된 인지? 뭐 이런 개념하고도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몸짓이나 자세가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많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의식적으로 좀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자신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행동 변화가 큰 내면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봐야겠네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 즉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자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하는데 이게 방금 이야기한 자신감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저자가 예전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자기가 사람을 잘 몰랐고 또 알려고 노력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어서요? 네, 그렇거나 아니면 타인 시선을 너무 의식하느라 정작 상대방한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고 내면이 좀 안정되면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하. 상대방 이름도 좀 기억해주고 불러주고 그 사람이 뭘 원할까? 뭘 힘들어할까 진심으로 귀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신감이 생겨야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과 관심이다. 이 문장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관계는요, 또 비교라는 함정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줘요. 아, 비교. 이것도 정말 힘들죠. 네, 저자도 자기가 과거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고 위축됐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거든요. 근데 비교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하면 할수록 자기만 힘들어지고 불행해진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맞아요. SNS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성공 이면에는 누구나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포기한 것들이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하고요. 남들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속사정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이랑 비교하는 대신에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성장하라. 이 조언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재능, 저자는 이걸 달란트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남 쳐다볼 시간에 내 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내면에 집중하는 것, 이게 자신감, 건강한 관계, 그리고 비교로부터의 자유까지 다 이어지는 핵심 열쇠 같네요. 네, 맞아요. 딱 정리가 되네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게 단단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자신감이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비교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면의 힘을 키우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자가 운동하고 취미를 가져라라고 조언하는 부분은 특히 본인 경험담이 아주 절절하게 녹아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원래는 전혀 활동적이지 않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자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독서 말고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즐기지도 않았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심한 우울증이랑 무기력증을 겪게 된 거예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때 이제 주변에서 권유해서 자전거도 타고 또 책에 보면 단월드 기체조 수련을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당연한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스트레칭이나 걷기,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고 또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자기만의 취미, 뭐 노래든 춤이든 그림이든 등산이든 뭐든 좋으니까 그런 걸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몸과 마음은 결국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거니까요. 저도 맨날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 저자의 이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좀 위안이 되면서도 아, 진짜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을 위해서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조언도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본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잘해야 돼, 이겨야 돼 이런 강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성찰에서 나온 이야기죠. 완벽주의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원래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맞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계획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저자가 음양오행 공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 동양철학 말씀이시죠? 네.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거나 행복과 불행은 항상 같이 온다 이런 이치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이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 넓혀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한 것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그래서 저자가 뭐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든가 될 일은 된다 같은 책 제목들을 인용하면서 결과를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말고 그냥 삶의 흐름을 좀 믿어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삶 자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아내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 가정 꾸리고 사업 시작하고 심지어 우울증 극복하는 과정까지 이게 다 자기 의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도움 덕분이었다고요. 맞아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지나고 보면 다 해결되어 있었다. 이런 경험담을 들으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것은 다 지나가. 이런 말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유연한 태도는 결국 지금의 행복을 찾아라는 다음 조언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예전에는 행복이라는 게 미래의 어떤 조건, 뭐 내가 더 나아지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오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지금 현실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맑은 공기, 하늘, 땅, 집,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이요. 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군요. 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원하는 걸 얻어도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결국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선택이라는 거군요.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느라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당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딱 관통하는 마지막 조언이 나와요.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죠. 아, 이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저자는 이것도 본인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해요.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아주 현실적으로 느꼈던 경험이 있대요. 근데 그 경험이 역설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네, 죽음을 그냥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끝이 있다는 유한성을 인식할 때, 아, 이 삶과 시간이 더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임종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하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네, 맞아요. 결국 이 모든 조언들, 그러니까 운동과 취미를 통해서 몸을 관리하고 너무 심각하지 않게 유연한 마음을 갖고 현재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어떻게 이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저자 나름의 답인 셈이죠. 몸과 마음의 균형,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 연구소 작가의 두 딸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한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서 시작해서 자신감을 갖고 세상과 관계 맺는 법, 그리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는 법까지 저자의 아주 솔직한 경험과 성찰이 담겨 있어서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은 큰데 현실에 나는 좀 서툴고 부족하다 이런 고민까지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 편지들이 딸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사세요 하는 어떤 지침서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삶을 통해서 정말 치열하게 깨달아간 성장의 기록이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의 힘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작가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길을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답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 혹은 내면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